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0월 16일 동영상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라고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한 4, 5년 전부터 실시한 그 제도가 있죠. 올해부터는 여행사 친화적 호텔 평가가 처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예선, 그러니까 여행사와 친화적인 호텔을 한국호텔업협회랑 1차 심사를 마무리 짓고요. 최종적으로 27개 호텔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올해 첫 시작하는 여행사 친화적 호텔 평가는요, 매년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행사 친화적 호텔은요, 여행업체와 호텔업체 간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주 목적입니다. 회원사로부터 수도권 소재, 그러니까 지방은 아니고요, 수도권 소재 관광 호텔을 추천받았고요. 추천 호텔을 대상으로 한국호텔협회 통해서 최종 평가 호텔을 확정을 했습니다. 최종 평가 대상 호텔은 총 27개입니다.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그 다음에 그랜드 워커힐 서울,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그랜드 힐튼, 그랜드 여의도 등등 해서 총 27개 호텔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최종 리스트 27개 대상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평가 양식 등 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평가 이번에 통해서 어떠한 호텔이 이제 나름대로 또 순위도 있습니다. 친화적 항공사처럼. 그래서 어떤 호텔이 가장 여행사의 친화적인 호텔인지 한번 처음 시도니까 결과를 한번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행사 친화적 호텔은요, 일종의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행사에 좋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여행사라 함은 국내 여행사니까 인바운드 또는 국내 여행이겠죠. 주로 인바운드가 될 텐데 인바운드 여행사에 좋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호텔들이 아무래도 여행사 친화적 호텔이 되겠죠. 올해 첫 시도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홍콩 얘기입니다. 홍콩이 몇 달 전부터 시위로 인해서 여행객이 이제 감소가 됐죠. 참 이런 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한 시장이 이렇게 다운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홍콩도 조만간에 시위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관광 민간 차원에서는 좀 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홍콩항청이 그래서 업계 종사자, 그러니까 여행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항공 있고요, 호텔 있고, 어트랙션 등 다양합니다. 기간은 올 연말이죠. 12월 20일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캐세이 퍼시픽에서 특별 요금을 제공을 합니다. 내용 보면은 여행사 직원인데 비즈니스 특가 15만 원부터 들어가고요. 비즈니스 편도 플러스 이코노미 편도 15만 원부터 이런 것도 있고, 비즈니스 편도와 프리미어 이코노미 편도 17만 원, 이렇게 특가 항공 그 가격으로, 왕복은 23만 원부터 또 있네요. 그래서 여행 기간은 10월 여행 12월 13일까지 여행하시면 되고, 예약은 11월 5일까지만 예약하시면 됩니다. 노선은 인천, 부산, 제주 출발 홍콩이고요. 캐세이 퍼시픽에 이어서 또 홍콩 익스프레스죠. 홍콩 익스프레스도 특가 항공권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더 좀 나와 있고요.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항공 추가 10% 할인 혜택,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면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10월 20일까지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예약 방법 등 요 뉴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홍콩 오션파크 메리어트 호텔 특가 요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디럭스 킹룸 뭐 홍콩 달러로 650달러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고요. 호텔 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호텔들 중에서 총 6개입니다. 종류는 6개 중에서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한번 좀 저희가 살펴드리면 노얄 퍼시픽 호텔 특가도 들어가 있네요. 퍼시픽 그랜드룸이 홍콩 달러로 500달러 정도 되고요. 대상은 요거는 이제 항공사 직원인데요. 그래서 혜택 기간은 뭐 12월 20일 정도까지. 룸당 10% 부가세 부과는 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콩 관광청 자체 내에서도 또 프로모션을 내용이 또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2월 20일까지 혜택 대상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홍콩을 여행하는 여행사, 항공사, 관광청 또는 OTA 직원 동반 3인까지 심카드 1인 1매 들어가고요. 오션파크 이용권, MTR 1일권 1인 1매. 신청 방법은 프로모션 기간 안에 출발하는 이티켓과 명함 4본을 홍콩관광청에 이메일로 송부를 하면 되고요. 홍콩관광청 유은혜 과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10월 15일자 뉴스에서 한번 메인 탑 뉴스로 전해드렸죠. 한국여행업협회가 KB 손해보험과 손을 잡고 여행업자 배상 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행사 대상 관련한 설명회 제1차 설명회가 날짜가 좀 빨리 잡혔네요. 다음 주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진빌딩 본관 26층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설명회가 일찍 잡혀서 1차라니까 2차도 아마 1차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까지 한번 진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살짝 그 세계 최대 23만 톤 크루즈선 오아시스호죠. 공식 선사 이름은 원더 오브 씨입니다. 2021년 상해 모항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 지난 10일 상해에서 열린 글로벌 크루즈 산업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대 크루즈인 오아시스 클래스 5번째 크루즈선 모항을 발표했습니다. 모항이라는 건 이제 거기 거점 항구가 되겠죠. 차세대 크루즈를 이끌어갈 새로운 이 크루즈선의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원더 오브 더 씨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상해를 모항으로 한다는 건 2021년부터 운항이 시작되고요. 오아시스 클래스 중에서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을 항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를 상해, 가까운 상해 가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 CEO가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한편 지구 반대편에 프랑스 생라제르의 아틀란티크 조선소에서는 건조의 시작을 알리면서 원더 오브 더 씨의 한 획을 그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크기지요. 자매선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실내 아이스링크장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도 있다고 합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인터내셔널은 지난 50년간 다양한 서비스와 선사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죠. 지중해, 유럽, 알래스카, 카리브해, 남미,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세계 곳곳 안 가는 곳이 없네요. 총 26척 운항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그 예약 및 상담은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 총판이죠. 투어 마케팅 코리아 홈페이지 통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부터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해당되는 지자체나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은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에서 지역 관광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여행과 인바운드를 각 지역별로 특별히 거점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특별히 관광에 특화되게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관광 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방한 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난 10년간 외래객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과 서울에서만 집중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스스로 자연스럽게 개발이 돼야지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사업치고 제대로 된 사업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관광 거점 통해서 많은 기대를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5년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컨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 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관광 개발을 하는 컨텐츠, 또 브랜드 마케팅 홍보에 대한 사실 지자체에 계신 그 분들,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 분들께서 하실 텐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개인 기업을 통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를 전문 인력으로 좀 초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대로 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은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교통계획, 도시계획 같은 것들도 논의된다고 하고요. 문체부 타 사업 및 타 부처 관련 사업 통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다른 교통 관련이면 국토교통부랑도 같이 다른 부서와도 연계를 해서 이번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관광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역관광 추진 조직의 역량 강화, 말은 참 좋고 싶습니다. 민간 사업 참여 추진, 5년간 지원하고 종료 후에는 해당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안착까지 유도를 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없던 부분이라 눈에 띄고요. 관광 거점 도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 거점 도시 위원회 통해서 국제 관광 도시 한 곳과 지역 관광 거점 도시 4곳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5곳인데요.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관광 콘텐츠 관련 개발을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데 떨어지는 5곳 외의 지역은 또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될지 또한 의심이 되고,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관광정책 추진은 그동안 기대 이하의 결과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래블 데일리 10월 16일자 뉴스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한가운데입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였습니다.